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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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바쁘시죠 주말에? 예, 뭐 오늘 연말에. 아침에 뭐 비대위원들 전부 다 구룡마을 가서 연탄 봉사해서. 봉사하셨어요? 예, 오늘 지금 허리가 뻐근합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정치인이 되면 연말에 이렇게 바빠집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정치인은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하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자 때도 부지런했는데 기자 때는 관심사, 취재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는 원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면서 아마추어는 하고 싶은 거라고 프로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기자도 해야 될 일을 합니다만 정치판에 와 보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님은 방학했으니까 더 많이 방송에 나오시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방송이 많이 나오시죠. 방송이 다 잘려가지고. 네.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잘랐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정권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프니까. 알겠습니다. 자, YTN 돌발 영상 내보낸 그 화면,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반응,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위원님? 아까 뭐 주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왜 그 MBC도 그렇고 그다음에 YTN도 그렇고 우리를 계속 비판하는 쪽에서 그런 식의 사고를 자꾸 내는 거냐.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의심을 한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쪽에서 YTN의 노조 그러니까 방송 노동조합 불공정 보도 감시단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서 낸 성명을 보면 아니 이게 뭔가 지금 그 돌발 영상과 무관한 부서장이 아카이브 팀에 느닷없이 녹화를 지시했다.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걸. 그다음에 돌발 영상팀은 녹화된 영상을 본 방송 영상과 교차 편집해서 마치 대통령과 일반 패널이 사전에 각본에 맞춰서 질문과 답변을 짬짬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가 사전 연출된 쇼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이거는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YTN 내부에 비판의 성명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닌가. 뭐 그래서 분명히 사과를 했겠지만. 자, 언론학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리허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 리허설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예를 들어서 리허설했던 장면과 뭐 본행사했던 장면을 비교한다고 한들 그게 뭐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김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돌발 영상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 행사 전후나 풍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 행사할 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 이걸 왜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전체적인 톤이 야 이런 식으로 사전에 다 짜고 하는 거거든. 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방송이 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했던 뭐 저희도 방송 나가면은 그 큰 방송 나가면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 리허설을 찍는 경우는 없어요. 그 리허설이 뭐 본방송에 나갈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일부러 찍어서 마치 본방송하고 교차 편집을 해서 야 요렇게 짜고서 요렇게 대답을 했거든.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건 정확한 보도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YTN도 바로 이 지적이 나오자마자 뭐 사과를 하면서 이건 뭐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예를 들어서 없는 걸 찍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을 찍은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 방송이 돌발 영상이라고 갖고 있는 아까 말씀 풍자나 아니면 막전 막후의 얘기들을 주로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사하기 전이나 행사한 뒤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서 계속 얘기를 보여줬던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허설 장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왜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쪽에서는 한 번도 안 하다가
그 왜 윤석열 대통령 행사 때만 그걸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한 적이 없잖아요. 교수님 저는 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논란을 만드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왜 YTN에서 즉각 사과하고 징계위원회를 꾸렸을까요? 돌발 영상은 그런 거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발 영상이란 게 약간 그 뭐랄까요. 숨기고 싶은 얘기들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찍어서 보도하는,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지 사실. 네. 왜냐면요. 이게 본 방송이 어떤 그 정규 편성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YTN이 이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YTN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이제 마사회 이사회에서 그 주식 팔기로 했잖아요. 네. 민영화하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YTN 민영화에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니까 YTN 입장에서는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YTN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러게요. 얘기하는 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럼 YTN 내부에서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징계한다고까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찍지 않았던 지금까지 찍지 않았던 그 영상을 그 부서장도 아닌 다른 부서장이 지시를 해서 찍었고 그 찍은 영상을 또 교차 편집을 해서 내보내서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오도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YTN 내부에서도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다 과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뭐 진상조사팀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나온 것이지 그게 과연 지금 YTN의 보도 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부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오도된 내용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자 교차 편집을 했다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리허설 장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것과 그 대답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리허설하는 걸 찍고 네.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건 오도는 아니잖아요. 비교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저렇게 미리 다 짜고 치면서 네. 대답을 저렇게 하는 걸 뭐 마치 국민과 아무런 준비 없이 사전에 했던 것처럼 보도를 해? 야 거짓말하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주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없었던 영상을 뭐 조작하면 문제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찍은 거고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리허설을 하는 것을 찍어서 내보내는 그 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 대통령 리허설을 실제 본방송이 아닌데 그것을 리허설한 것을 찍어서 본방송과 섞어서 내보내나요? 그건 말이 안 근데 되죠. 나오기는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언론에 대한 겁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겁박을 뭘로 겁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아니 본인이 내가 이렇게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겁박이에요? 자, 김종혁 의원님. 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언론계 또 개인적이야. 선배니까. 왜? 언론계 선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영상이 뭐지? 그러면서 이게 논란으로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툭툭 그래 좀 잘 좀 지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MBC 문제도 그렇고 이 YTN 문제도 그렇고 이 논란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 위축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에 제일 좋은 거야 지금 우리 주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서로들 이해하고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정부 여당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폄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의 보도나 YTN의 보도가 이것이 과연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내용을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되지만 있었던 상황을 찍은 거고 그 찍은 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죠. 이거 어떻게. 우리는 교체 편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역을 쓰거나 아니면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을 쓸 때는 이것은 녹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역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도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건 누가 봐도 리허설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리허설하는 장면과 현장에서 있었던 장면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은 찍은 걸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최 무슨 교수님 생각이 그렇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한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장은 2장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고용, 이 경제 지표의 핵심 지표들을 고의로 왜곡했다 이런 의혹 감사 시작했는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준봉 교수님? 저는 일단 이건 통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마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에 나올 텐데 이제 지난번에 그 소득 주도 성장 예. 이 문제 관련해서 표본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2017년, 2018년에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2017년과 18년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본 자체가 2017년도에는 소주성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과가 나왔고 2018년도에는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8,000명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에서 표본을 좀 더 세대별 지역별로 좀 구분해서 모집해서 해보라고 얘기한 걸 아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저도 모르는 통계를 합니다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이 들어받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거 조사하는데 좀 통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 통계적으로 전문가가 봐도 문제가 있는 지시를 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계 전문가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지 통계적으로 정말 뭐랄까요 그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적으로 뭔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뭐 그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감사원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장하기는 일단 보도가 된 거잖아요. 언론이 취재를 해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과 감사원의 조사 실질 조사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결과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많이 우리가 먼저 뭐 쏟아져요. 미리 진행 중인데 그걸 막 얘기하는 게 좀 지난번에 그래요. 김종혁 의원이 지적했듯이 예.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데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결과 가닥이 잡힌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 나옵니다. 보도 나온 건 그런데 네. JTBC가 계속 몇 차례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때 당시에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때 당시에 임대차 3법 그거 도입하면은 정말로 그 주택시장 난리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는데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11%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아니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주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현실과 있는데. 괴리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분명히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저게 만약에 저런 통계를 받았다면 저 장관은 잘못된 통계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5분위 가계 수입에 대한 거 상위 하위 20%씩에 대한 그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때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뭔가 좀 통계가 잘못된 것들을 보고받거나 혹은 정말 더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야? 이런 의구심은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결과는 나와봐야 되고 청와대에서 만약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 제시가 정말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라고 했으면 그건 큰 문제죠. 그거는 정말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네. 보고요. 다만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는 것이 전문 통계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네. 어떤 내용이 갖고 그 내용이 통계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주장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이 점검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조사가 있고 거기에서 또 유리한 또 통계치가 있는데 그걸 또 뽑아서 썼다면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아니, 그 정도는 뭐 그런데 예.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지금 보도된 거에 따르면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틀린 통계치를 준 사람을 반대급부를 줘서 승진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뭐 보도된 내용이고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뭐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통계 수치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익숙한 패턴이다 조작물이다 이렇게 또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김종혁 의원님, 네. 김어준 뉴스공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잘 안 듣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리고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기 가서 성은을 입었다. 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성은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은어로 그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 우리 저 주앵커 방송에 나오면 성은을 입는 거 아닌가? 좀. 그럼요. 김어준 방송하고 저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유감이 있어요. 어떤 틀린 보도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에 관련해서 세월호가 고위 침몰설, 예를 들면 무슨 잠수함 충돌설, 미군 훈련하다가 뭐 미군 잠수함이 아니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면 공개적인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K값 상수를 조작을 해서 뭔가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걸로서 뭐 영화도 만들고 세월호의 그날바다라는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페라가 뭐 생태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또 이태원에서 일방통행으로 과거에는 다 일방통행을 시켰는데 이번에 일방통행을 안 시켜서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 그렇게 큰 얘기를 했으면 공개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세월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일방통행 문제는 TBS에 그 영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 알았다. 잘못 알았는데 그 경광봉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10시 이후에 가는 사람을 못 가게 하면서 경광봉을 흔든 것을 일방통행으로 잘못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 김어준이라는 진행자가 있기 때문에 TBS의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또는 TBS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좀 불편함이 있고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될 문제를 왜 TBS 전체 방송국에 방송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가는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TBS는요 교통방송인데요. 지금 보면 지금 아침에 시사 프로를 하고 있으면서 320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그런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국민 세금은 우파 좌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내잖아요. 그러면 방송은 공정해야 되고 더구나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내는 것들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김어준이 진행하는 방송에도요. 여야 의원들 다 나오고요. 비율도 똑같이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발언한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방송 외에 다른 데서 발언한 내용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오케이. 그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방송국 전체 운영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룰을 바꿨어요. 바로 바꿨습니다. 당원 투표 100% 변경했습니다. 바로 도장 꽝꽝 찍었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조용하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인천에서 당원 교육하려고 강연하러 갔다 왔는데 뭐 열화와 같은 그 당원들이 막 폭발적인 박수를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들에게 본인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줬다고. 룰 잘 바꿨다고요? 잘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 저희가 80만 명 당원이잖아요. 그럼 50만 명 정도 투표를 했다 치고 그러면 여론조사 한 2,000명 해서 그걸 7대 3으로 한다면은 아니 도대체
그 책임당원 계속 돈 낸 사람 한 500명과 전화 한 통화 받은 사람의 표가 등가란 말이냐.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여론조사하는 쪽에 넣어달라라는 그 당원들의 그 목소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거고 네. 지금 현재 뭐 당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라는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죠. 생각보다 조용히 빨리 끝났어요. 네. 아니 무슨 뭐 있어도 굉장히 시끄럽기를 반발이 바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잘 끝났다고요. 김종현 의원님, 최진봉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